4학년 2학기 수학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수학 교과서 8, 9쪽 수학 익힌 책 5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수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분수를 알아보고 분수 크기를 비교해보는 공부를 해보았고요. 3학년 2학기 때에는 대분수와 가분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했으며 분수 크기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분수라는 것은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를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전체를 분모라고 이야기하고요. 부분을 분자라고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분수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진짜 분수라고 이야기하는 진분수, 그리고 가짜 분수라고 말하는 가분수, 그리고 진분수와 자연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분수가 바로 그 종류가 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선생님은 분수를 설명할 때 분모와 분자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마가 아들을 업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한 것이 분수이므로 분모의 숫자가 분자의 숫자보다 커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처럼 분모의 숫자가 분자의 숫자보다 커서 0보다는 크고 항상 1보다는 작은 이러한 분수 친구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짜 분수, 진분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3분의 2, 4분의 3 이런 친구들이 진분수에 해당하겠죠. 그렇지만 이것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모와 분자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분모보다 분자의 크기가 더 큰 친구들이요. 형태는 전체분의 부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분모분의 분자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친구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분수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가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분모가 3일 때 분자가 3분의 5,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런 친구는 우리를 가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가분수는 대분수의 형태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연수 1과 진분수 3분의 2가 합쳐진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대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해 보았으니 우리는 수학 익힌 책 5쪽으로 가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분수만큼 색칠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5분의 3을 칠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5분의 3이라는 건 전체를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만큼을 칠해주세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3칸을 칠해주면 됩니다. 6분의 8이라는 것은 6개로 나눈 것 중에 8조각을 칠하세요 라는 건데요. 자, 6개로 나눈 것 중에 6개를 이렇게 다 칠하고 6개로 나눈 것 중에 2조각을 더 칠해줘야 6분의 8이 되겠죠. 1과 7분의 5라는 것은 0부터 1까지 있는 이만큼을 먼저 다 색칠하고요. 나머지 칸을 7개로 나눈 것 중에 5칸을 칠하면 되므로 이렇게 칠해주면 우리는 1과 7분의 5를 색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0부터 1까지의 숫자 사이에 몇 개의 눈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개로 나눴네요. 3개로 나눈 것 중에 여기 화살표에 해당하는 부분은 2칸까지만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3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다른 칸들도 모두 하나의 숫자를 3칸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죠. 그러니까 분모는 3분의로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하고도 3분의 2가 더 갔으니까요. 1과 3분의 2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요. 3하고도
3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을 더 갔으므로 3과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가분수는 대분수로, 대분수는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4분의 21 같은 경우는 가분수에 해당하는 친구죠. 그래서 우리는 21을 4로 나눠줍니다. 자, 몇 번이 들어가나요? 5번이 들어가고 1이 남죠? 그럼 우리는 5번이 들어간다 하는 걸 앞에다 써주고요. 분모는 그대로 4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한 조각이 남았으니까 1 이렇게 적어주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모를 먼저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앞에 있는 자연수와 분모를 곱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분자를 더해주면 분자가 완성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1과 15분의 3을 작업하면 분모는 그대로 15라고 적어주고요. 위에는 18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나와 있는 2분의 5 같은 경우는요, 가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분수를 가분수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과 2분의 1은 2분의 3이 되겠죠? 1, 2는 2, 2 더하기 1은 3이니까요. 그러면 분모는 동일할 때 분자의 크기를 비교하면 분자가 큰 게 된다. 그래서 2분의 5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2와 12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보면 2 곱하기 12는 24 더하기 1을 하면 25가 되겠죠. 따라서 오른쪽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과 7분의 4 같은 경우는요. 1, 7은 7 더하기 4니까 7분의 11이죠. 그러면 같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6분의 25 같은 경우는 25를 6으로 나눠주면 6, 4, 24하고 1이 남아서 4와 6분의 1이라는 대분수의 형태가 되는데요. 4와 6분의 1과 4를 비교하면 왼쪽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수학 교과서 8, 9쪽으로 가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도영, 지혜, 슬기는 사이좋은 친구예요. 수일이와 도영이는 함께 유리창을 꾸미고 있어요. 나는 나비를 그릴 거야. 나는 예쁜 꽃들을 그릴 거야. 도영이와 수일이는 초콜릿을 나눠 먹고 있어요. 수일아, 초콜릿 먹을래? 응, 고마워. 지혜는 슬기의 집에 놀러가 함께 떡볶이와 라면을 만들어 먹었어요. 우리 떡볶이와 라면을 만들어 먹자. 네. 너무 맛있겠다. 수일이는 지혜의 생일에 줄 선물을 예쁘게 포장했어요. 지혜가 참 좋아하겠지? 힘든 일도 도와주고 음식도 나눠 먹고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좋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이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수혜리와 도영이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두 친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이야기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림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유리창을 꾸몄었는데요. 두 친구가 꾸민 유리창은 전체의 4분의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친구가 초콜릿을 나눠 먹고 있는데요. 나누어 먹은 초콜릿 조각은 전체 8조각 중에 3조각이다. 이런 식으로도 분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이 요리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일 때 필요한 물의 양이 2와 2분의 1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떡볶이를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이 1과 2분의 1컵이다 라고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에서는 선물을 포장하는 데 필요한 리본끈의 길이가 8분의 6m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걸 바탕으로 예를 들어 요리를 할 때 필요한 전체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두 물의 양을
더해서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용하고 남은 리본끈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를 뺄셈의 형식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통해 살펴본 내용처럼 이번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보았을 때 무슨 이야기지? 라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안내입니다. 수학 익힘책 5쪽을 풀어주세요. 오늘 영상을 본 친구들은 이미 5쪽을 다 풀었겠죠? 두 번째로는 배움 노트를 작성해 주세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나의 마음, 소감을 한 줄만 적어주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